제가 요즘 들어 단 거를 먹을 때 치아에 약간씩 통증이 있던데 혹시 이런 증상에서는 어떤 식의 진단으로 분류가 될 수 있을까요? 다운을 꼭 씌워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경희대학교 보종과 치과의사 권경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보존과 치과의사 김안나입니다. 네, 선생님, 많은 환자분들께서 치과 보존과에 오셔서 이제 신경치료를 받게 되시는데, 환자분들께서 이제 신경치료가 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라도 설명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네. 신경치료가 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반적으로 신경치료라고 했을 때 신경을 치료한다고 환자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신경을 치료한다기보다는 신경을 제거함으로써 통증이랑 그리고 염증 같은 것을 완화시키는 술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환자분들께서 신경치료 과정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럼 신경치료 과정에 대해서도 혹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신경치료를 하려면 우선은 신경관에 저희가 신경치료를 하는 기구가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그 씹는 면에 이렇게 구멍을 뚫게 됩니다. 치료하는 기구를 넣음으로써 신경을 제거를 기계적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신경관에 소독액 같은 것을 넣으면서 그 소독을 하면서 세균을 세정을 하게 되고, 그 과정을 일반적으로는 한 3-4번 정도 하지만 염증이 많다면은 그 횟수를 더 늘리고, 그렇게 염증 완화가 되었고 통증이 괜찮아졌다고 판단될 때 그 신경관을 채우는 충전 물질로 충전을 하고, 치아에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관으로 접근하는 구멍을 완전히 메꾸는 보강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크라운으로 완벽하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선생님 궁금한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요. 치아의 신경에 생기는 염증이 가역성 치수염 또는 비가역성 치수염이라고 진단이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 들어 단 거를 먹었을 때 치아에 약간씩 통증이 있던데 혹시 이런 증상에서는 어떤 식의 진단으로 분류가 될 수 있을까요? 가역성 치수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환자분께서 이제 설명을 할 때 어떤 그 특정 상황에서 통증을 느꼈고 그 이후에는 통증이 없다고 한 걸 미뤄봤을 때 가역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가역성은 이제 그런 통증을 유발하는 어떤 특정 요인 때문에 통증이 계속 발생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계속 통증이 발생되거나 어떤 특정 요인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통증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을 비가역성 치수염이라고 저희가 진단하고요. 사실 이렇게 진단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는 이런 진단을 할 때 임상적 그리고 엑스레이 영상에서 분석하는 그 염증의 정도, 그리고 다른 전기 치수 반응이라든지, 그리고 따뜻한 것, 차가운 거에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검사를 통해서 치수의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선생님 한 가지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는 크라운을 꼭 씌워야 하는 건가요? 아까 과정을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신경관이라는 것을 이렇게 또 접근을 하려면 치아에 이렇게 구멍을 뚫는 그 과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아에 구멍을 뚫고 치아의 어느 정도 부분을 저희가 삭제를 하는 것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신경관이라는 곳에는 신경만 있는 게 아니고 혈관도 같이 있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통해서 혈관도 제거하게 되면 아무래도 치아는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이 건조되고 약해지고 한 치아에 보강제를 채우고 그리고 크라운을 씌움으로써 치아에 씹는 힘을 더 보강해주는 그런 치료를 꼭 해야 합니다. 네, 이번에는 신경치료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이제 또다시 질문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저희 답변을 해주실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 보존과 치과의사 서아림입니다. 신경치료 후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경치료를 받고 있는 치아로 음식을 씹어도 될까요? 신경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는 가급적으로 그 치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경치료를 받고 있는 치아는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치아로 단단하거나 질긴 것을 잘못 씹었다가는 치아가 수직으로 쪼개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경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가급적 반대편으로 식사를 하시고 신경치료를 완료하고 크라운까지 다 수복하신 다음에 그쪽으로 식사를 정상적으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신경치료는 한두 번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신경치료는 몇 번 해야 되는 건가요? 너무 바빠서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이제 안 가고 싶은데 중간에 안 가도 되는 걸까요? 신경치료를 받는 횟수는 환자의 치아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는데 최소한 3-4번 정도는 오셔야 되고 오실 때마다 30분 정도의 시간은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염증이 많이 가라앉아서 통증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환자분이 마음대로 내원하시는 것을 중단하시면 다시 염증이 재발해서 그때는 치료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이 치료가 종료되었다고 말씀드리기까지는 계속 내원하셔서 신경치료를 완료받으셔야 합니다. 네, 선생님 두 번째 답변도 감사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궁금한 게 있는데 신경치료를 받고 통증이 있는데 이거 좀 괜찮은 걸까요? 신경치료를 받는 과정에 사용하는 도구가 치아 주변 조직을 자극하기 때문에 통증이 일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신경치료를 완료하고 나서도 통증이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서서히 감소하게 되고 그 속도에 대해서는 환자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갑자기 통증이 있거나 할 때 뭐 약국에서 뭐 저희가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약을 그냥 먹으면 되는 건가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환자분들께 신경치료 받고 나서 통증이 있는 경우 집에서 드시는 진통제나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를 드시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혹시 얼굴이 많이 붓거나 심하게 통증이 오는 경우에는 과에 내원하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신경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질문 있으면 또 찾아올게요. 안녕! 안녕!